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참포도나무병원에서 심장내과 의사로 있는 박중일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고혈압 중에서도 젊은 분들한테 갑자기 생긴 이런 고혈압 같은 좀 이상한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보통 우리가 제목이 좀 2차 고혈압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뭐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3차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용어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나이가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동맥경화가 오는 것은 어떤 노화의 하나의 현상이죠. 이렇게 나이 들어서 생기는 동맥경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자연스럽게 혈관이 이렇게 딱딱해지면서 올라가는 고혈압을 저희가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걸 1차라고 생각하시면 2차성 고혈압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닌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혈압이 2차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고혈압을 저희가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성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좀 치료의 방법, 진단 방법, 또 예후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의사들은 그런 2차성 고혈압을 잘 찾아내서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런 2차성 고혈압이 과연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 좀 잘 생기고, 어떤 증상이 있으면서 왜 그런 건지, 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성 고혈압은 그럼 어떨 때 의심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고혈압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어서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본태성 고혈압인 경우.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20대인데 갑자기 혈압이 어느 날 확 높아졌어요. 이제 그럴 때, 즉 젊은 연령에서 고혈압이 이제 발생할 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굉장히 약에 반응하지 않는다. 막 3가지, 4가지 용량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렇게 먹고 있는 때도 불구하고 혈압이 조절이 안 돼.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고혈압을 저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항성 고혈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 또 갑자기 보통 혈압을 쟀을 때 정상 혈압이 나왔는데 어느 날 내가 쟀더니 막 170, 180, 막 흥분하지도 않았고 달리기를 한 것도 아닌데 막 갑자기 올라간다. 그때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또 그냥 보통은 혈압이 높을 때 이 증상이 잘 없거든요. 근데 막 혈압이 올라가면서 막 두통도 있고 막 땀도 나고 심장도 막 벌렁벌렁 할 경우도 뭔가 다른 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장 수치, 우리 콩팥에 신장 수치가 있습니다. 크레아티닌이라고 해서 얘는 보통 체열을 하면 저희가 여러분들 외래를 보실 때 수치를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 정기검진을 하죠. 근데 보통은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수치가 예를 들면 1.0이었는데 막 1.5가 됐어. 이건 이상한 거거든요. 뭐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또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고혈압 약이 있을 텐데 그 고혈압 약제 중에 어떤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를 썼더니 그 다음에 피 검사를 했는데 크레아틴 수치가 더 나빠졌어. 더 좋으라고 썼는데 더 나빠졌어. 그럴 때도 의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소변 우리가 검사를 할 때 이 소변으로는 이 단백질이 빠지면 안 돼요. 근데 단백질이 빠지는 거를 저희가 단백뇨라고 하거든요.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온다든지 없던 혈뇨가 보인다.
이제 그럴 때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고혈압이 있는데 체중이 막 빠진다든지 또 떨림이 있다든지 이유 없이 내가 너무 피곤해. 이제 그럴 경우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 가끔 수면 무호흡 있는 분들 있죠. 수면 무호흡이 너무 심해. 그런데 내가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은 그 수면 무호흡으로 인한 고혈압이 2차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발생률이 얼마나 되냐고 얘기하면은 이제 이런 논문들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2차성 고혈압은 전체 고혈압에서 한 5에서 한 10%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그 세부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발생 빈도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 5에서 10%지만 그 저항성 고혈압이 있는 환자를 따로 띄어서 봤을 때는 그 속에 2차성 고혈압이 있을 빈도가 훨씬 더 올라가죠. 10에서 20% 이상. 또 젊은 나이, 30세 미만의 20대에 나타나는 고혈압 환자를 따로 보면 10에서 30%까지도 이런 2차성 고혈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그 나이가 되시는 분들에서는 2차성 고혈압이 한 17%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분도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질환들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런 2차성 고혈압의 도대체 원인이 뭔가 했을 때 몇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 콩팥, 이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혈압이 2차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또 올라갈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나 원래 고혈압이 있는데 신장 기능이 나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고혈압이 오래돼서, 즉 본태성 고혈압이 오래돼 가지고 동맥경화가 일어나서 신장이 나빠져서 신장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그게 아니고 원래 고혈압이 없는데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 결과로 인해 고혈압이 올라가는 질환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신장에도 여러분 대동맥에서 혈관이 쭉 대동맥이 내려가다가 이 콩팥으로 동맥이 나가서 이 콩팥에서 한번 정수를 거쳐서 다시 정맥으로 피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들어가는 혈관을 신동맥이라고 합니다. 잠깐 보시면 그죠? 여기 네, 여기 이제 콩팥이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건 이제 부신이라고 그래요. 자, 요 콩팥으로 요 빨간 게 동맥입니다. 그래서 그 동맥에서 대동맥에서 오른쪽 왼쪽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신동맥이라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좁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그 동맥이 어떤 이유로 인해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선천적으로 그 동맥의 혈관의 근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 동맥 경화로 인해서 좁아질 수도 있으나, 어쨌든 좁아지게 되면 이 안에 어떤 그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기전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그 차 타이어 이 압력이라는 게 너무 압력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빵빵해도 안 되잖아요. 적당한 압력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콩팥도 이 정수 시스템이 제대로, 콩팥은 정수기잖아요. 그 정수 시스템이 제대로 되려면 적당한 혈압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좁아지면 이 압력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럼 그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나가는 쪽의 혈관을 이렇게 좁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고혈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콩팥으로 들어가는 이런 혈관의 협착 같은 일이 일어나거나 신실질이라는 거는 그 콩팥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뭐 사구체 질환 같은 그런 병이 생길 때 2차적으로 이렇게 혈압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분비 질환이죠. 내분비 질환, 뭐 호르몬의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 이제 적혀 있는 것처럼 뭐 원발성 알도스테론증, 또 뭐 갈색 세포종, 쿠싱, 뭐 갑상선 항진 뭐 이런 게 있거나 파골 세포종이라고 해서 그 뼈에 이 암이 생기면서 그 갈가 뼈를 파괴시키면서 뼈에 있던 이 칼슘 농도가 올라가게 돼서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이런 알도스테론, 뭐 갈색 세포종, 쿠싱 이 세 가지 병은 굉장히 이렇게 잘 모르시겠지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 때 여기 콩팥 위에 뭐 꽃갈콘 모양 있잖아요. 얘가 부신입니다. 이 부신이 하는 역할은 여기서 호르몬이 방출이 됩니다. 그게 뭐 알도스테론이라든지 여러분들 뭐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이런 것들, 스테로이드 얘네가 이제 분비가 되거든요. 얘가 이제 정상이면은 적당히 자기가 알아서 할 텐데 저기도 얘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지나치게 커지거나 아니면 무슨 저기도 한 10% 정도는 암이 생기거든요. 그런 암이라는 거는 종양이죠. 종양이라는 거는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정식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가 비정상적으로 막 정식이 되면 공장이 막 많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건도 많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저 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도 지나치게 비정상적으로 막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알도스테론이라든지 에피네프린 같은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지거나 스테로이드 같은 게 만들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병이 생기면서 갑자기 혈압이 막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런 호르몬들이 혈관을 이렇게 수축하게 하는데 작용하거나 그 혈관이 어떤 이런 호르몬들에 반응하는 굉장히 민감도가 올라가면서 혈관이 지나치게 이제 수축을 하게 되죠. 결국 여러분들 아파트에 저기 한 30층에 수도물을 올릴 때 압력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적당하게 혈관이 이렇게 압력을 줬다가 놓았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운동할 때는 조금 더 쪼고 운동하지 않고 편안하게 누워 있으면 혈관을 풀어주고 하는 우리 몸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얘네가 고장이 나서 혈관을 꽉 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원래 본태성 고혈압처럼 동맥 경화가 서서히 진행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그냥 말랑말랑하던 혈관이 이런 호르몬이 지나치게 과다 분비가 되면 지나치게 쪼이는 거죠.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죠. 2차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혈압약을 먹으면 안 되겠죠. 이 병을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런 거라든지 또 다른 호르몬은 뭐냐면 갑상선. 여러분 목에 이렇게 넥타이 모양으로 된 그 사이로이드, 갑상선이 있습니다. 이 갑상선도 호르몬을 내잖아요. 갑상선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이 에너지 소스 같은 거죠. 여기서 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은 피곤하고 밥맛도 없고 너무 자고 싶고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면은 에너제틱해지지만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밤잠을 새도 밤을 꼬박 새도 안 피곤하고 이게 다 호르몬의 그 차이가 있는 건데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심장도 엄청 빨라지면서 얼굴도 빨개지고 혈압도 오르고 이것도 내분비 질환입니다. 이런 것이 원인이 되고 결과론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또 그 다음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면 무호흡이 있으신 분도 있어요. 코골이 심하게 하시거나 이제 그 중에서도 폐쇄성, 숨이 막히면 답답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자는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숨을 못 쉬면. 그럼 당연히 스트레스 받으니까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항진될 거고 혈압이 올라가죠. 네, 잘 때는 원래 부교감이 나와서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얘가 원인이고 고혈압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약물도 혈압을 올리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써놓은 그런 약제들 여러 가지 약제가 있는데 50P는 이제 경구 피임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사질환으로 고칼슘 혈증이 뭐 이런 건 흔치 않죠. 고칼슘 혈증이 있거나 임신했거나 드물게 대동맥 축삭이라는 거는 대동맥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압력을 이기고 피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혈압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근육이 이렇게 혈관도 잘 보시면 근육이거든요. 혈관에 평활근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뭐 어디에 있는 근육이든지 간에 굉장히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은 정밀한 첨단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레벨에서 보면 이 액틴 마요신이라는 게 혈관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안 줄 때는 혈관이 이렇게 길게 있다가 힘을 딱 주면 얘네가 이렇게 착 잡아 당기면서 이렇게 착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면 이게 혈관이 근육이 이렇게 딱 두꺼워. 여러분 힘을 딱 이렇게 주면 이렇게 두꺼워지잖아요. 수축한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미세한 기계가 작동을 하는데 칼슘도 작용을 하고 스테로이드도 영향을 주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알도스테론 얘네들도 영향을 주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작동하니까 혈관도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근육이거든요. 그 근육이 이렇게 확 쪼는 현상이 생기면서 혈압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한다든가 막 흥분한다든가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런 기전이 작동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동맥 경화가 일어난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질환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서 이런 근육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렇게 힘을 주는 것이 2차성 고혈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2차성 고혈압은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치료의 접근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막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막 의심되는 사항이 됐을 때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뭐 피 검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CT라든지 초음파라든지 그런 검사를 해서 진단을 내리면 됩니다. 그 진단을 내리고 나서 이게 확진이 되면 치료가 가능한 거죠. 근본적 치료가. 그래서 원인 교정이 가능한 고혈압이다. 네, 두 번째, 굉장히 젊은 나이에 치료의 저항성, 또 갑자기 생긴 경우, 그 다음에 혈압약을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저칼륨이 왔다. 우리 몸에는 그 전해질도 딱 일정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칼륨도 되게 3.5에서 5.5 사이에 딱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건드리지 않으면.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저칼륨이 검사를 했는데 고혈압이 있고 저칼륨이 있다. 그럴 때는 2차성 고혈압이거든요. 그 알도스테로니즘이 생기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의 클루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딱 봐서 외래에서 그래서 외래에서 피검사를 하는 이유도 다 이런 걸 한번 이렇게 가려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딱, 이 사람은 저칼륨 혈증이 있네? 그러면 젊은 나이인데? 그러면 굉장히 의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럴 때는 반드시 의심해 봐야 된다. 흔한 원인은 콩팥이 원인이다. 그 중요한 내분비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원발성 알도스테로니즘이 일 경우가 있다. 이런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진단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체열이나 소변 검사,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 한번 보셔야 될 거고, 부신 호르몬 수치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신장 초음파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신장에 실질 문제가 있는지, 뭐 아니면은 뭐 부신이 가끔 이렇게 커져 있는 경우가 있는지 이런 거 이제 초음파, CT 이런 걸 보시면 되고, 뭐 간헐적으로 24시간 소변을 모아서 그 속에서 2차선 고혈압이 의심될 때는 그런 호르몬을 이제 정량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24시간 소변을 모은다든지 단백질을 본다든지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외래를 보시면 선생님들이 이거 24시간 소변 한번 모아봅시다 할 때 왜 갑자기 24시간을 모으지? 이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이 선생님이 지금 이런 걸 의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면 무호흡, 폐쇄성 수면 무호흡은 그 수면 다원 검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면서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해보시면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한번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요즘은 뭐 댁에서 혈압계 하나씩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혈압이라는 거는 어떤 분들은 집에서는 정상인데 병원에만 오면 막 혈압이 막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백의 고혈압이라고 그러죠. 또 어떤 분은 반대예요. 병원에서는 재면 정상인데 집에 가서 재면 막 150, 160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 계절적 변화가 심한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잰 것만 갖고 확인하지 않고요. 저희가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은 24시간 혈압을 잽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가이드라인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쟀을 때 혈압만으로 고혈압을 진단하지 않고 가정 혈압을 재갖고 오거나 아니면 24시간 혈압을 재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혈압약 복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빼먹잖아요. 네, 그래서 안 먹었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저녁에 내가 원래 아침에 먹는 사람인데 저녁에 먹고 아침에 또 먹고 이러면 한꺼번에 들어가는 양이 너무 많아지면 저혈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냥 패스하시라고 그래요. 나는 아침에 늘 먹는데 오늘 잊어버렸어. 그러면 그냥 그 다음날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혈압약을 보통 먹을 때 꾸준히 드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히려 먹다 안 먹다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 바운싱이 있다고 그러고 리바운싱. 그러면 리바운드가 되면서 오히려 안 먹게 되면 다시 혈압이 너무 또 튀어오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대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혈압 약제들은 보통 하루가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혈중 농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쯤 되면 다시 약을 먹어서 그 혈중 농도를 유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뭐 저혈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꾸준히 드시는 게 좋고, 제가 이제 뭐 고혈압 약도 그렇고 고지혈 약도 그렇고 어떤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자외선 차단제, 햇빛 차단제를 바르면 보호가 되잖아요. 그럼 안 바르시면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햇볕에 노출될 때마다 계속 바르셔야겠죠.
똑같이 우리 몸에 있는 혈관도 결국 문제가 뭐냐면 고혈압에 계속 오래 노출이 되면 그 혈관이 점점 이 경화가 일어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다시 돌아가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계속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약을 드셔서 혈압을 떨어뜨려 놔야 이 혈관이 좀 쉬게 놔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약을 먹었는데 너무 자꾸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워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을 이유는 없죠. 그럴 때는 약의 용량을 좀 줄여보시거나 선생님하고 담당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서 한 24시간 혈압을 재본다든지 이렇게 하셔서 용량을 줄이셔야 돼요. 항상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계절에 따른 변화도 있잖아요. 겨울에는 조금 혈압이 더 올라가요. 여름에는 또 혈압이 좀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겨울에 예를 들면 올라갔는데 그대로 먹고 있으면 안 되겠죠. 조금 약을 더 용량을 올려서 좀 떨어뜨리시고 여름에는 혈압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약을 용량을 좀 줄이고 이렇게 굉장히 융통성 있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매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와 계절에 따라서 용량을 살짝 올렸다 내렸다 하는 문제는 별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그리고 부작용이 나는데 계속 미련하게 먹고 계실 이유는 없잖아요. 바꿀 수 있잖아요. 네. 그 크레아티닌은 이제 여러분도 요즘 운동할 때 이런 크레아틴을 먹고 하시는 게 있는데 이 크레아틴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신장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크레아틴이 대사가 돼서 크레아티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도 좋다고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다 보면 부작용이 나실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가볼까요? 예, 혈압이라는 것과 맥박이라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그죠? 고혈압이라는 거는 혈관에 전해지는 그 압력이 세인 경우를 고혈압이라 하는 거고요. 맥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심장 안에 그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그 페이스메이커가 타고난 일단 페이스메이커가 있죠. 그래서 저는 한 60m 되는 것 같고 마라톤 잘 뛰시는 분들 보면은 한 분당 50회 이렇게 뛰는 분도 있고요. 다른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 기능 항진이 왔거나 뭐 갈색 세포종 이런 게 왔을 때는 혈압도 뛰고 맥박도 뛰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때가 2차선 고혈압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별개다. 그래서 두 개 동시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뭐가 2차성이 있나? 다른 질환이 있나? 안 그랬는데 만약 그런다? 그러면 2차성을 생각하셔야 되고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몸에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목에 보면 그 센서가 있어서 내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조율을 하고 있는데 자율신경이 망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막 항진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맥박도 빠르고 혈압도 높고 그럴 수 있겠죠. 따로 또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2차선 고혈압 진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의심이 되면 저희가 검사합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 병원 가시면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 주시니까. 네. 아까 그런 2차선 고혈압의 빈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S10 그런데 뭐 저항성 고혈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더 올라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일단 의심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네. 파란 하늘님 같은 경우에 혈압이 뭐 갑자기 160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불안정한 혈압이 2차성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혈압이 그 나이도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 경우나 이럴 때는 보면 혈압이 좀 들쑥날쑥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2차성 고혈압은 아닌데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들 혈압이라는 거는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140에 90이면 140에 90일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계속 움직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혈압을 재시면 잴 때마다 혈압이 달라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겨울 다르고 여름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9시 다르고 10시 다르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변동성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100, 160, 100, 160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 2차성 그러니까 본태성 고혈압은 굉장히 서서히 오랫동안 노출되는 거니까 얘네들도 사실은 우리의 그 마지막 장기들 뇌, 눈의 혈관, 심장, 콩파 이런 게 오랜 세월 마치 자외선이 오랫동안 노출된 것처럼 혈관이 오랫동안 노출되면은 장기 손상이 옵니다. 근데 2차성 고혈압은 뭐 그런 의미보다는 얘네들은 치료 방법이 다른 거고요. 다른 병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병을 찾아서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2차성 고혈압이 있으면 일반적인 혈압 약제 잘 안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원발성 알도스테론증인 경우는 우리가 보통 혈압약을 쓸 때 쓰는 순서가 좀 있거든요. 근데 알도스테론증은 그런 약을 써도 잘 안 들어요. 뭘 써야 되냐면 알닥톤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딱 쓰면 혈압이 떨어져요. 그죠? 근데 그러면 다른 약제 안 먹어도 그 약만 써도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치료의 어떤 방법이 다르고, 치료가 아주 극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완전 차원이 다른 거라고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드님이 뭐 22살이시고 군복무 중인데 혈압이 좀 높게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아마 그 우리가 헌혈하고 이러면 좀 긴장하거든요. 그럴 때 잠깐 높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한번 집에서 재보든가 따로 한번 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재검하셨을 때 정상이잖아요. 그럼 되게 일시적인 긴장에 의한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쭉 내려보실까요? 그쵸. 피임약이나 이런 건 일시적인 거라고 보셔야 되죠. 근데, 스테로이드나, 이런 거를 장기 복용하실 때의 이런 쿠싱 증후군 같은 것은, 반대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우리 부신에서 나오던 호르몬이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게 되면 이 부신의 기능이 이제 내가 안 만들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퇴화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나중에 쿠싱을 끊었을 때 그 호르몬 자체가 완전히 부족하게 되면서 결핍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피임약은 뭐 고혈압 문제도 있지만 피임약의 문제는 이런 혈전의 형성 같은 문제가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맥경화, 색전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약을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부신 호르몬 잠깐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아까 보시면은 부신이라는 게
이렇게 꽃갈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거기서 호르몬들이 나오는 얘네들이 이 혈관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콩팥에 작용을 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혈관을 수축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나치게 과하게 나왔을 경우에 고혈압이 막 생기면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막 손도 떨리고 막 땀도 막 나고요. 어, 심계항진, 손떨림, 고혈압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혈압이 굉장히 막 180, 190, 2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혈압일 때는 보통 맥박이 잘 안 올라가지만 이런 2차성 고혈압일 때는 맥박도 많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콩팥 기능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잘 찾아내시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 뭐 혈압약을 드시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것도 그 교정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면 무호흡이 혈압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 협심증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은, 진단을 정확하게 하셔서 교정을 하시는 게 좋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혈압도 문제가 될 거고, 심장 그런 협심증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질문이 다 들어오신 것 같아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